자, 이번 시간은 2020년 부산지역암센터 자궁경부암 암정복 희망 릴레이 강좌로서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의 서동수입니다. 자,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암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가장 많은 여성들이 가임과 또는 또 분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 보도를 보면 암 환자들이 이제 174만 명 시대, 그리고 또 암 치료 방법이라든지 수술법들이 이제 개선이 됨으로써 암 생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병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다 유방암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위암, 대장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자궁경부암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성암 중에서는 발병률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1만 명이 생기고 또 사망률은 28만에서 30만 정도, 아주 높은 빈도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음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또는 해외에서 같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0만 명의 발병과 30만 명이 돌아가시는 이 제3차 대전과도 같은 큰 인구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자궁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자궁암 하는데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이렇게 여성암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자궁경부암인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4,000명, 이 이전에는 한 5,000명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5,000명 시대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병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성암인 자궁암, 난소암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진단과 예방, 치료에 대한 지식의 공유 또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연령군 발생 그래프가 중요한데,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군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만을 완성하지 않은 연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의 치료와 이 후반 연령대의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 후반 연령대는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전반 연령대 10대, 20대, 30대 이 가임력이 있는 나이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C코드, 암 말고도 이 연령대에는 그 정구병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99라고 했는데,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의 감염이 되더라도 99% 이상은 저절로 낫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영기암이든 초기암까지 가더라도 영기암이든 초기암이든 한 99%까지도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부암이 진단된다고 해서 너무 막 놀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닥 그래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 자, 자궁경부암에는 이제 하루아침이 되는 경우가 있는 선암 타입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전구질환이 있습니다. 전구질환이라 해가지고 또 이형성증 단계가 거치면서, 여기 이형성증 단계가 거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영기암, 상피내암을 거쳐서 침륜암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이형성증 지나고 상피암 가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걸로 보면 상피내암까지는 한 7, 8년, 침륜암 많이 진행될 때는 8에서 13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만 잘 소속돼 있고 검진을 한다면은 어떤 시기에든지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 하지만 어떤 타입에서는 단계별로 가지 않아서 한번 사람을 놀라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도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를 만들게 했던 이 유명한 그 에바 페론이고 후안 페론이라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부인이죠. 첫 번째 후안 페론의 부인도 똑같이 경부암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봐서
어쩌면은 그 남성과 여성과의 그 밀접한 신체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부인 또한 또 공통점이 이 경부암이고 두 부인의 공통점은 후암페론을 남편으로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있어서 접촉과 남성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론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에바 페론은 여기 실제로 보시면 33세 나이에 여기 서비칼 캔서라고 해서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만약에 태어나 계셨으면 이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지 않고 또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재 계셨으면 전혀 돌아가시지 않고 자기 역할을 더 많이 해서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일도 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주셨을 건데 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중국의 영화 배우죠. 영화배우 외연방이라는 영화 배우도 2000년도 초반에 자궁경부암 연기암까지 있었을 때 왜 치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언론에서 한번 잘못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경부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부암으로 돌아갈 때 이제 언론에서 기사에서 뭐 불치의 유전병으로 돌아가셨다, 가족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경부암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유전병도 가족병도 아닙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생기고 본인이 검진을 잘 못해서 몸이 약했을 때 진행해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기사와 관련돼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어머니가 경부암이라고 딸이 뭐가 경부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일본의 엄청난 유명한 가수였고 또 갑자원이라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 갑자원 야구 대회에서 나오는 응원가가 이 사람 노래입니다.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죠. 지지마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지마 이겨야 되겠죠. 그런 노래가 이 사람 노래인데 말기암으로 투병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기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이 분도 2006년도 여기는 2008년도에 유명한 중국의 신인 배우인데 이 배우도 진단이 됐어요. 진단이 됐었는데 치료를 드라마를 마치고 하려고 했는지 뭐 그걸 하고 있다가 결국 마치고 나서 너무 진행이 돼 버립니다. 자, 경부암에 대해서 이 세 분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는 비록 느리지만 어떤 시기가 지날 때는 손잡을 수 없이 너무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궁경부는 이렇게 발생 빈도와 원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봐야 될 중요한 것은 경부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을 가집니다. 10대에 미숙한 부분을 가지나 생리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미숙한 부분은 화생이라는 과정, 또 정상적인 조직,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조직이 한꺼풀 덮이면서 자궁경부를 보호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이 덮이는 것을 화생, 변형대를 하는데 이 시기에 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잡아버리면 바이러스가 자기와 모습을 똑같은 것을 복제하면서 경부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이 생기기 전 10대의 바이러스 노출이 그래서 경부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부암이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생아들 같은 초록색 띠가 보일 건데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아기를 놓은 사람 또 미산부들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전에 있던 병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나이가 많은 폐경이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밖에서 검진이 좋았다 했는데 안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이 안전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재검 검진을 한번 더 해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병이 생기는 자리가 바깥과 안쪽 이렇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검진할 때도 조금 바깥을 많이 봐야 되는 사람, 안쪽을 많이 봐야 되는 사람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고 한데 이 바이러스들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폐렴 관련 여러 문제가 생기듯이 이 바이러스는 쉽게 말하면은 생식기 감기라 보면 됩니다. 생식기 감기인데 감기는 대부분 낫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일반 감기였는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이 아주 진행을 확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이 진행하는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여러 타입들의 분류를 썼었는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암검사 팝스미어라는 게 앞에 PAP 요걸 따와서 팝스미어 암검사를 하는데 이 예전의 암검사는 정상부터 암까지가 1, 2, 3, 4, 5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을 잘못 봐서 암으로 보기도 하고 5를 정상으로 판독하기 5도 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일반적인 사람이 2가 나왔고 3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뭐 정상인 줄 알았다 넘어가는 오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부터는 베세스다라든지 디스플라자 시스템에서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자 여기 이상세포가 있다, ATP아가 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마일드, 경성 이형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해석만 하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판독을 바꿔놨습니다. 세포진 분류 체계도 오판을 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이해해서 만들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꿔놨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파파니콜로 팝스미어라는 게 암검사인데 이 암검사에는 매년 1회 위험 여성일 경우에는 1년에 2회를 하게 되나 이 암검사를 했을 때 한 번 이상이 없었는데 나는 병이 없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매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3년을 해서 그 3년에 계속 이상이 없으면 한 80% 정도는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할 정도로 조금 정확도는 높지는 않으나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였을 때는 검진을 해서 꼭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경부암 자체가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상일 때 못 찾더라도 이형성증일 때 찾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정확한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대경을 해가지고 세포는 이상이 없으나 조직 검사해야 될 때가 없는지 보기도 하고 또한 또 이런 모양을 파악해가지고 세포는 이상이 없었는데 꼭 조직을 검사해서 암이든 이형성증이든 구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완하는 검사도 있고 또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 HPV라는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해서 가장 잘 만드는 타입인 16번, 18번 타입이 있으면은 조금 더 정상이더라도 신경을 쓰고 증상의 변화나 세포 변성의 이제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아까 말했던 확대경 검사를 약간 편의적으로 좀 편하게 만들어 놓는 서비코그라피라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더 뛰어넘어 가지고 아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 카메라의 수준으로 이 확대경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하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서비코그라피, 콜포스코피보다 훨씬 더 작고 조그만 그 카메라를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 보완이 있어가지고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닌 거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큰 장비가 아니고 간단한 휴대폰으로도 검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낮은 팝스미어, 우리가 말하는 암검사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스미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정형 상피내 종양 요 정도만 나와도 사람들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암인가 보다 하고 막 병원에 오십니다. 이 아스쿠스라는 건데 자, 요거는 단순하게는 물음표에 해당됩니다. 물음표. 세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나왔지? 모양이 좀 다른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90%는 염증이라든지 그 위축성, 나이 때문에 세포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형된 게 더 많고 10% 정도는 실제로 이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놀랄 건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보던 거 1년에 2번 봅니다. 3번 봅니다. 그 대신 바이러스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폐경 여성인 경우는 나이 때문에 세포가 찌그러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세포를 펴주는 여성 질정이라든지 크림을 발라가지고 세포를 펴서 재검사를 하면 대부분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폐경 여성이든 염증이 있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등급, 이름 자체가 저등급이잖아요. 저등급이고 아스쿠스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경부암 바이러스를 감기와 비교했듯이 생식기 감기라 보면 됩니다. 기침 콜록콜록하지만 저절로 낫는 게 아스쿠스라든 이런 병이라든지 비정형 상피내 종양이라든지 저등급 병변은 본인만 건강하면 거의 다 저절로 회복이 되고 낫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건강 유지하시면서 검진만 조금 횟수만 바꿔서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 자 고등급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고등급은 연기암이든 고등급 이형성증이든 뭐 미세침륜이든 암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치료가 있습니다. 앞에 저등급과 아스쿠스라는 그런 타입들은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이 된다면 여기는 고등급은 치료와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이 냉동, 범위에 따라서 냉동도 있고 루프 환상 투열 절제, 원초 절제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진행이 됐거나 분만을 다 해서 나는 이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궁 적출술, 그래서 이 환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원초 절제술을 하거나 또 부분 절제를 하거나 이렇게 전절제술을 하거나 하면서 병변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병변은 이 고등급일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지, 이것도 처음에 보셨듯이 99라 적힌 걸 보셨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도 거의 완치까지 가기 때문에 고등급이 나왔다고 막 놀래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젊은 가입력이 있는 여성들에 있어서 고등급이 나오는 거는 놀래서 자궁 적출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분만을 할 수 있는데 분만을 할 수 없는 방법의 치료를 선택하지 않도록 부인암 전공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륜정 병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는데 많이 겁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확률이 낮다. 그 이형성증은 암이 아니다. 99 기억하시면 되는데 99% 이상 다 낫는다. 99% 이상 다 낫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따라서는 뭐 염증 가라앉히는 약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조기 검진을 하면서 경부암의 발생은 감소했지만 젊은 연령에 있어 가지고 상피내 종양, 연기암, 우리가 말하는 연기암과 연기암 전 단계 이형성증이 이렇게 많이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형성증일 때도 보존을 하지만 절제 범위를 잘못한다든지 했을 때 다음에 임신을 하고 자궁 경관이 무력증이 생겨서 조산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분만을 할 거다 안 할 거라는 의사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분만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으로써 오는 것들은 병 치료뿐만이 아니고 분만력, 가임력, 안전한 분만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반드시 상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기생충이 나왔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기생충까지 딱 붙어 있다가, 우리 경부암을 만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딱 붙어 있다가, 기생충도 보면은 은유적인 표현이었지만 기생충 같이 붙어 있다가 주인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거나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되게 약한데 우리가 이 약한 바이러스에 빈틈을 보이거나 우리 건강을 소홀히 했을 때는 이 약한 바이러스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무섭지는 않으나 자기의 건강을 소홀히 했을 때는 얼마든지 바이러스는 우리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같이 무섭게 변신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의 이 무섭다고 하는 자궁경부암의 발생의 원인을 한번 보면, 지금 바이러스 너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 경부암도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코로나도 예전에 알던 만만했던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엄청 무서워졌듯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섭게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신을 해서 경부암을 만드는지 보면, 자, 조기에 시작된 성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쪽 그림에서 우리 경부는 일정 시기 생리가 규칙적으로 나오면서 그 화생 과정을 거치면서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 보호막이 생기기 전에 성적 활동이 시작된다면 바이러스가 미숙한 경부에 침투를 해서 이 증식을 하면서 경부암으로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0대에 또
너무 이른 성경험 또는 여러 명의 관계자.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오면 좋은데 나갈 때 돼서 또 다른 파트너에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 수 있죠. 그리고 분만을 많이 했을 때 경부가 닫혔다 나왔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닫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닫힌 자리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 흡연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흡연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야기하고 있어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큰 문제는 우리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아주 높이고 또 치료에 있어서 재발률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연이 우리 국소적인 자궁경부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자궁경부의 바이러스를 못 쫓아내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상처가 나더라도 상처가 잘 낫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찢어져도 낫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보낼 수 있고 튼튼한 면역을 갖고 있는데 흡연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면역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면역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쫓아낼 방법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흡연이 있을 때는 여성 흡연은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재발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낮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뭔가 하면 그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우리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규칙적으로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병원에 가기 어렵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겹쳐지면서 생겼는데 이 전체적인 원인들은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르고 바이러스를 쫓아낼 자기 면역이 안 될 때 병원을 자주 못 갈 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00종, 지금 200종도 넘어가게 발견되는데 우리 생식기에는 40종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발견이 되고 악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원래는 14종? 근데 요즘은 한 종 더 붙어가지고 15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5종 정도 되는데 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번호는 16번, 18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6번, 18번이 자기가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조금 더 검진이라든지 또 이상 증상을 빨리 상담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똑같이 생식기 감기 바이러스라 보면 되는데 감기가 평생 안 걸리는 사람 없듯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에서 8, 90% 감염이 됐다 났습니다. 본인도 저절로 났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그냥. 그리고 20, 30대에서는 낮게는 50%, 높게는 70%까지도 브라질이라든지 남미에서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단지 이거를 쫓아내지 못할 자기의 면역 상태라든지 체력 상태가 더 문제가 되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저절로 없어짐, 본인만 건강하고 본인이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백신으로 들어와 있죠. 만 12세 그 여아에 있어서 국가 백신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 백신과 또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 곁에서 위험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경부암의 원인 앞에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쉽습니다.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조건입니다. 파트너가 많으면 종류가 여러 번 들어오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면 염증이 있으면 오래 머무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상이 있을 때, 흡연, 다수의 성상대자가 있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결론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못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궁경부암은 이제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자궁경부암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자궁경부암은 가장 흔한 증상이 없는 겁니다. 없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증상은 출혈이 가장 흔한데 출혈을 함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리 패턴의 변화나 불규칙한 출혈이 평소와 다르게 2주에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한번 1년 안에 검진을 하셨더라도 다시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상 소견을 체크해 주시면 검사에 놓치지 않고 빠른 시기에 병을 찾아낼 수 있겠고 또 아주 진행됐을 때는 통증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체중 감소, 우리가 암 하면 체중 감소 이런 거 말하죠. 체중 감소, 임파 부종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어서는 병리학적 유형으로 편평상피암이라 했는데 이 타입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90에서 95%가
검진으로 충분히 막아질 수가 있죠. 규칙적 검진. 자, 이 타입들은 뒤에 있는 타입들은 서남, 육종 이런 타입들은 난데없이 생깁니다. 오늘 괜찮다고도 내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은 찾아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없었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어떤 증상이 안 없어지고 2주, 3주 지속된다면 아무리 최근에 검사를 했더라도 재검사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변기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경부암은 임상변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왜 임상변기를 할까요? 이 MRI, PET-CT 찍으면 금방 또 숨어 있는 것도 알아내고 3기다, 4기다 금방 아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경부암은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MRI, PET-CT를 다 찍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체 검진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사가 진찰을 해서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방사선 검사 중에서 뭐 경정맥 신우라든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확대경이라든지 했지만 여기 임의 검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있어서는 임의가 아니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로 MRI, CT, PET-CT를 해서 놓칠 수 있는 3기나 4기를 해결하고 치료 방법을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기라는 것은 우리 경부는 오시면 물어보는 게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이렇게 잘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초기에 대부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1기는 모든 병의 1기는 경부암이면 경부에만 있는 게 1기고 2기라는 것은 경부의 옆집으로 나갔을 때 2기고 3기는 경부가 있는 공간으로 경부는 어디 있습니까? 자궁은 골반에 있기 때문에 골반의 공간으로 빠져나갔을 때 3기를 하고 4기입니다. 이러면 뭔가 높아 보이죠. 4기는 원격 전이가 있을 때 4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병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에서도 다 공통되게 그렇게 병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임파 전이가 많이었기 때문에 요 임파 전이가 되는 만큼 완치된다 보면 됩니다. 임파 전이가 10에서 15%좀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에서 85%, 지금은 90% 정도 완치가 될 수 있겠구나. 2기는 임파 전이가 있기 때문에 한 30% 빼면 70% 완치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임파 전이가 됐을 때 3기로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예전에 안 바뀐 병기로 나온 건데 그만큼 임파 전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멀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위험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암의 검사 중에 단점인 암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질 확대경 검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 아세토 화이트 흰 모양이 이렇게 두껍게 발라진 것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병변이고 이렇게 점이 딱딱딱 찍어지거나 모자이크 패턴, 이상혈관 패턴 이렇게 암이 생기기 위해서는 암도 많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혈관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혈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가 경부암 초기 증상이 되기 때문에 암 검사에 안 나오더라도 이런 타입을 보고 놓치는 병변 없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암의 발생과 치료는 또 중요하게 여러 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국소적인 치료법들, 국소 파괴, 레이저, 원초 절제, 단순 적출, 경부 적출, 또 침륜암일 때도 광범위 적출도 있지만은 방사선도 있고 병기에 따라서는 항암, 요즘에는 여기다 표적이 붙어 있죠. 요 방사선에도 항암이 붙어 있고. 자, 요 과정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여기서 또 처음에 말했듯이 젊은 여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젊은 여성은 여기 플러스 임신력, 가임력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침륜암에도, 상피암에도, 이형성증에도 다 있게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경부암의 전체를 제거했을 때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죠. 여기가 진행암에 있어서 광범위. 자, 경부는 여기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조직을 크게 떼는 방법이죠. 자, 암이 있는 자리는 손을 안 대고 주변을 넓게 떼가지고 완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절제한 모습들이 여기 보이고 있고, 자, 여기 절제를 하고 난 뒤에 충분히 경계를 확보하고 질 상부를 절제를 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자궁을 보존을 하고 여기를 절제를 해서 질 상부를 붙여주는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그림에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위만 절제를 하고 아기가 착상할 수 있는 내막을 남기고 자궁 하부와 질 상부를 이어주는 수술을 함으로써 이 자궁 경부에 있는 병은 빠지고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암이 생겼다고 예전에는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했지만 최근에 가입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이런 조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조금 엄격하게 정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가급적 이쪽으로 가고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 할 때는 환자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좀 위험성이 작다 해도 나는 꼭 아기를 가져야 된다면은 어떻게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경험이 많은 부인 종양을 전공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꼭 의논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부암이 쉬울 것 같지만 병기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치료 옵션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병도 치료하고 합병증도 없고 또 분만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을 분만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에 있어가지고 치료에 있어가지고 수술보다 방사선이 좋다 하면은 막 큰일 났다, 내 죽는가 보다 하고 막 우시고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요법도 보시면 방사선요법도 보시면 이 1기와 2기 A의 제한 보면 그 치료 확률이 85, 80으로 똑같잖아요. 똑같지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방사선 하느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내과적 질환, 신체 상태, 병의 상태 등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방사선 항암요법을 한다고 해서 병의 치료를 포기하고 나가 죽게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쪽의 치료가 좋은지 이쪽의 치료가 되는지 또한 이쪽으로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병기에 따라서 여러 개 보셨지만 대표적인 수술과 방사선을 비교해도 치료의 특성과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병기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존율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자기한테 더 좋은 방법으로 정하시는 방법이 치료가 좋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좋은 결과는 주요암의 5년 생존율을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좋은 결과입니다. 자궁경부암을 보시면 자 96년도, 16년도를 보면 우리 완치율이 여기 80.6%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나쁜 병 걸리면 미국 가서 치료하고 했죠. 미국 볼까요? 68%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술 결과라든지 치료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걸렸을 때 미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80% 이상의 치료 완치율을 있는데 미국 가서 치료를 한다 6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은 제 생각으로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기에 되고 검사를 하고 나면은 빠른 시기에 또 수술이나 치료와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또 손재주, 수술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예전부터 우리가 이 병이 많았어요.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미 옛날에 많이 없어졌던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많이 고민해왔고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병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볼까요? 캐나다는 우리보다 안 높죠. 일본도 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부암 치료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맺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암 발생 이전 단계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정기검진,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암 검사는 정기적으로 또 이상이 있을 때 꼭 반드시 가까운 산부인과나 검진센터를 방문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바이러스 요즘에 지겹도록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그다음에 이 예방 백신을 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백신을 했기 때문에 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간염 백신을 맞더라도 간암이 발생하고 있듯이 이 경부암 백신을 맞았던 분들도 앞에 정기적 검진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때 99%, 100%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외래 검진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서 건전한 성생활, 접촉에 의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에서는 콘돔 사용수,
그리고 성상대자의 수, 그다음에 성상대자의 뭐 특성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잘 쫓아낼 수 있게 하면 좋고, 여성 금연, 여성 흡연이 많이 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부암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최소한 줄이거나 뭐 금연을 함으로써 또 건강한 여성암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숙한 상태의 경부에서 일어나는 어린 나이 10대 성경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 10대 성경험의 여러 가지 질병에 위험해지는 것에 비해서 10대들이 지식이나 성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지식들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린이들, 젊은 애들한테 맞지 않는 성교육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위험성을 잘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한테 알맞은 성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생활, 또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젊은 연령에서 자궁경부암이든 여러 악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이 어린 연령들의 경부암이든 여러 질환들은 출산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 출산력 떨어지고 출산력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분만력 떨어지고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못하게 되고 자기의 건강을 잃게 되면 젊은 여성들이 다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고 또 출산도 하고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분만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아기도 놓고 하지만 건강한 시대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진과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대에 맞는 교육과 지식, 그리고 건전한 부부 성생활이 여성과 가족과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성의 건강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맞는 교육과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궁경부암의 검진과 치료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자궁경부암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또 국가의 검진, 또 이 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경부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